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600조 잭팟 터졌다. 자, 빌 게이츠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외국인이 100억을 몰빵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공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중에 이슈가 됐던 게 뭐가 있습니까? 세린 BMG라는 종목이 뭐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석유로 플라스틱 생분해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실제로 뉴스를 보면 뭐라고 해요? 자, 앞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따르면 산업부, 환경부가 각각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하면서 오늘 장중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 오늘 장중 사실 종가는 26%지만 어쨌든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실제로 장중에 상한가에서 좀 이제 머문 시간도 길었고요. 뭐 아쉽게도 뭐 오늘 지금 상한가 풀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에서 상을 말아주면서 어쨌든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세린 BMG라는 종목이 분명히 뉴스에는 뭐라고 해요? 뉴스에는 윤석열 정부가 뭐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급등을 했다라고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준을 만든다 했을 때 이게 뉴스가 언제 나온 거예요? 5월 9일입니다. 지난달에 나온 거예요. 지난달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늘의 상승이 뭐다? 이 이슈 때문에 맞는가가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근데 사실 이게 뭐 튀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세린 BMG라는 종목을 보면은 5월 9일에 장마감하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시가부터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재차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파동이 이슈를 통한 뭡니까? 상승 이후에 개인을 털어주고 2차, 3차 상승으로 넘어가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당의 뉴스가 사실은 틀렸다라고 무작정 단정을 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오늘 사실 이 뭡니까? 폐플라스틱 관련되는 이슈가 이 윤석열 정부의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저는 뭐 때문에 올라갔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 생각해요. 자, 어제 장에 어떤 뉴스 나옵니까? 애물단지서 뭐로 변한다? 보물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뭐 폐플라스틱에서 뭐한다? 석유를 뽑아내겠다라는 겁니다. 석유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석유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 그 다음에 뭐한다? 다시 10시간 뒤에 다시 석유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아쉽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탄력, 우리나라의 성장, 발전에 대해서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석유를 만들어낸다? 폐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생산한다?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에 엄청난 획기적인 이 탄력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오늘 뭘 생각하는데 뭐 때문이다? 자, 석유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로 뭐 하겠다? 석유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폐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게 아닌가? 왜? 실제로 보면 뭐라고 해요? 실제로 보면 폐플라스틱에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석유화학공정 원료모 사용하고 석유 생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열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폐플라스틱에서 석유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열분해라는 겁니다. 열분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에 뭐 했어요? 오늘 이 세린 BMG라는 종목은 이 뭡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을 허용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그 관련된 이슈, 과거에도 열분해 관련되어 있는 수의 이슈가 있었고 동시에 오늘 열분해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세린 BMG가 상한가를 간 게 아닌가. 그럼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냐고 하면은 이 폐플라스틱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엄청난 성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석유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이 폐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사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예전에도 뭐랍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뭐 한다? 수소를 생산하고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뭐합니까? 석유를 생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폐기물이 금맥이 된다. 앞으로는 쓰레기를 가지고서 다시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자원을 생산하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뭐한다? 빌 게이츠도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폐플라스틱 시장, 이 폐플라스틱 시장만 봐도 뭐합니다? 600조 원이 달하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600조 원 시장이 작은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1조라는 이 뭐 1조 기술 수출 이슈 뜬다 생각해 보세요. 그 종목 상한가가 난리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0조 원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는 충분히 그 관련된 종목들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폐플라스틱 관련주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폐플라스틱을 한번 공부하고 가는 시간을 가지고 가볼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건 아까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폐플라스틱은 어떤다. 폐플라스틱은 어떻게 한다. 자, 열분해를 해야지만 뭐가 나온다? 석유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럼 이 폐플라스틱의 기술 뭐가 있어요? 열분해 기술이죠. 열분해 기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첫 번째로 아까 뭐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린 BMG입니다. 세린 BMG. 세린 BMG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떠한 기업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은 바로 한창이라는 기업이에요. 한창을 보면 뭐라 합니까? 한창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왜? 지금 보면은 자회사인 한창그린홀디스가 뭐예요?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을 열분해해서 재생유나 탄소 합성가스 개발에 성공했다. 세계 최초로.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제 한창이라는 기업도 열분해 기술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종목이 있냐고 하면은 GNC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나프타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인데 GNC 에너지가 뭐다? 폐플라스틱이 열분해 사업 부각. 이게 얘네 같은 경우도 열분해 사업에 대한 부각되면서 뭐한다? 과거에 상승을 했다. 그래서 GNC 에너지라는 기업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열분해 기술도 중요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자, 열분해 기술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열분해 기술이 있어도 뭐 한다? 이 석유를 만들 수 있는 분해해서 석유를 만들어야 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이 없어요. 애초에 석유로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거기에 따른 이 원자재, 원료 이런 것으로 따라오는 게 뭐가 될 수 있냐? 플라스틱. 그래서 플라스틱 관련 이 기업도 뭐가 된다?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보면 뭐예요? 시간의 효과를 보면요. 시간의 효과 보면 세린 BMG가 시간의 다시 상을 말자마자 관련 플라스틱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뭐가 있을 수 있냐고 하면은 첫 번째가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PLA, 국정과제 과거 플라스틱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뭡니까? 플라스틱 MPK라는 기업도 있어요. MPK. MPK라는 기업도 PLA 정책 관련주다. 자,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는 세어글로벌. 세어글로벌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엮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다? CTK라는 종목까지 뭐 한다? 자, CTK라는 종목까지 생부해성 플라스틱 다음 육성 소식에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종목 중에 뭘 사도 여러분들이 손해볼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실제로 차트를 돌려보면요. 세린 BMG 같은 경우 이미 뭐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한창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좀 리스크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차트를 이렇게 당겨보면 굉장히 아직 바닥에 있습니다. 아직도 바닥에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대 갭만 잘 메꿔준다고 하면 충분히 1500, 1700까지 열린 자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자,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뭐예요? 아직까지 시세가 분출 제대로 자리는 아닙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어때요? 역시나 뭐 고점이라기에는 아직 뭐 엄청난 고점이라 볼 수 없는 자리고요. MPK 같은 경우도 고점으로 볼 수는 없는 자리다. 자, 세오글로벌은 최근에 막 무너지고 아직도 완전 바닥에 있죠? 그렇게 아직도 바닥이라 보고 있고요. CTK 같은 경우도 고점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폐플라스틱 관련된 수혜주는 제대로 테마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매수하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세린 BMG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죠. 이미 너무 출발했기 때문에 한창이라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늘 뉴스가 나온 것이 뭐예요? 석유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애물단지에서 보물로 변신한 폐플라스틱에서 석유 뽑아낸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사실 이 기술
플라스틱을 폐플라스틱 열분해가지고 석유로 만드는 기술, 이건 지금도 사실 가능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고 하면은, 자, 뭡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무작정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무작정 열분해를 통해 가지고 이 뭐합니까? 열분해를 통해 가지고 석유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생기냐? 자, 다이옥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방출돼요. 그래서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해 열분해하는 방식으로 석유를 추출할 수는 있어요. 이미 추출 가능합니다. 추출할 수는 있는데 뭐한다? 이 방식이 널리 통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 과연 앞으로 폐플라스틱 관련된 성장, 보세요. 앞으로 이 폐플라스틱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이 시장에서 다이옥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열분해를 안 했는데, 과연 석유를 생산하는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정말 열분해 관련돼 있는, 열분해를 통한 이 이슈가 나와 줄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 플라스틱 관련 기업은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얘네를 통해서 뭐 한다? 얘네를 통해서 석유를 만들 거니까. 근데 과연 열분해 기술 얘네 같은 경우는 이게 꾸준하게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지속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떠한 이 흐름을 또 찾게 됐냐고 하면은, 자, 오늘 사실 이게 뭐예요? 오늘 이게 이슈가 된 게 석유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 애물단지, 폐플라스틱에서 석유를 뽑아낸다. 여기서 지금 이제 사실 이슈가 나온 게 뭐였냐고 하면 이거예요. 뭡니까? 석유 재생 기술을 활용해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 뭐다? 도시유전이다. 도시유전이다. 오늘 사실 이슈가 났던 거는 석유로 부활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유전. RGO 기술기업 도시유전 가보니, 보이죠? 6톤, 6톤 폐기물에서 최대 5,400리터 추출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장에서 좀 알아봐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폐플라스틱을 통해서 석유를 만드는 기업이 어딘가를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요? 플라스틱 순환 솔루션 도시유전의 RGO라고 하죠. 석유 재생 기술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쟁하던 플라스틱 선순환 고리 찾기, 누가 먼저 찾았다? 도시유전이 먼저 찾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찾았다. 얘네가 기업을 보면은 실제로도 뭐라 해요? 자, 저온에서 얘네는 고온이 아니에요. 왜? 고온에서 태워버리는 순간, 고온으로 녹이는 순간 뭐가 나온다?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열분해를 하지만 고온이 아니다. 저온에서 한다. 저온에서. 그래서 폐플라스틱류의 유화환원이 가능하다면 오염물질 배출과 고비용이라는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문제점이 뭐예요? 이거 오염물질 배출, 이게 뭐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열분해 기술이 아닌 열만 사용해 비등분리하는 기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다? 뭐예요? 얘네 이름 뭐였어? 이 도시유전이라는 기업이 주식회사 도시유전이 뭐 한다? 열분해만, 그냥 열분해를 안 한다가 아니에요. 고온이 아니라 저온에서. 그러니까 열만 사용한 게 아니라 파장분해, 열과 뭐예요? 제3의 파동을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해 폐플라스틱을 친환경적으로 분해 처리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은 10년 전 선박용 연료 절감 장치를 개발해 성과를 높인 바 있는 주식회사 도시유전이다. 그래서 오늘은 뭐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도시유전이라는 기업이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도시유전이라는 기업이 실제로 얘네 같은 게 얼마나 대단하냐고 하면은, 자, 도시유전의 석유 재생 기술을 누가 주목해요? 영국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열분해 공정 대신 RGO 석유 재생 설비 도입 검토하는데, 영국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 전체 사용량의 10%이 중단되면서 원유 수급의 전략적 조정에 들어갔다. 그래서 조정안 중 가장 핵심 정책은 소각, 매립 또는 수출해야만 하는 막대한 양의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디젤유를 생산하는 폐플라스틱 처리 및 원유 생산 설비 단지를 건설해 수입 오유를 대체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뭐가 돼요? 도시유전의 이 석유 재생 기술이 영국 내 독점 판매 계약을 보유한 S&T사는 도시유전 기술을 적용한 프로젝트, 코드명 뭐다? 커피 프로젝트래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 긴급 제안했고, 영국 정부는 뭐예요? 열분해 공정을 도입하려고 했던 부지에 도시유전 RGO 설비로 변경 설치하는 안에 대한 전격적인 검토에 나섰다. 이는 폐플라스틱 처리와 자원재생 문제에 대한 많은 시도들 중에
도시 유전의 기술이 매우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생각해봐요. 영국이 하나의 부지에다가 지금 열분의 공정을 도입하려고 했던 부지에다가 도시 유전의 기술, 이 알조 설비로 변경하면 얘네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는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이 주식회사 도시유전이라는 기업의 성장성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의 성장성이 엄청나면 뭐해?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투자를 못해요. 왜? 중요한 게 뭐야? 비상장 기업이거든. 상장이 안 되어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 오늘 이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이 신용 분석하는 거 이거 보면 이거 들어가는 사이트 이거 오늘도 이거 제가 13,000인가 15,000원 정도 결제했습니다. 왜? 주요 주주 현황이 나오면은 주주 현황이 있으면 과연 좀 뭡니까? 지분법에 따라 가지고 수혜받을 거 좀 때려볼라 했는데 그것도 안 올라와 있어. 제일 15,000 날렸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도시유전이라는 기업이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다. 유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 하자. 지금부터는 도시유전이라는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찾아보자. 그래서 찾아봤더니 정말로 어렵게 딱 하나의 기업을 찾았습니다. 뭐가 있냐고 하면은 GX 칼텍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보면 뭐라고요? 자, GX 칼텍스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생산된 제품을 통해 고객의 순환 경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탄소 중립 이행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얘네가 어디에 뭘 하느냐? 자, GX 칼텍스는 그래서 뭐 한다? 다방면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 뭐 때문에 친환경 업체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GX 건설과 뭐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업체인 도시유전과 3자 어부 협약을 체결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GX 칼텍스가 3자 업무 협약을 뭐예요? 도시유전과 체결함으로써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거겠죠. 한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근데 GX 칼텍스가 동시에 그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즉 GX 칼텍스가 작년에 나온 뉴스가 폐플라스틱에서 뭐 한다? 열분의 유 실증 시작. 그래서 GX 칼텍스는 폐플라스틱 열분의 유를 석유 정제 공정에 투입하는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럼 얘 뭐예요? 지금 폐플라스틱 열분의 유 50톤을 여수 공장 고도화시에서 투입하고 뭐 쭉쭉 나오는데 자, GX 칼텍스가 폐플라스틱 열분해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도시유전이 아까 뭐였어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했죠. 그럼 얘네가 이제 뭐예요? 열분해의 유를 공급하고 GX 칼텍스가 그걸 뭐예요? 석유 정제 공정에 투입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석유 공정에 투입하는 실증 사업이 사실상 뭐다? 도시유전과 함께하는 사업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도시유전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은 유일하게 찾는다고 하면 GX 칼텍스가 되지 않을까? GX 칼텍스가 되지 않을까? 그럼 또 웃긴 게 GX 칼텍스는 사실 얘도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럼 GX 칼텍스 때문에 이슈 받을 건 뭐다? GS겠죠. 그래서 GS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라고 해요? 살아난 GX 칼텍스 덕에 1분기 영업이익 1조 2조 원. 그래서 GS가 GX 칼텍스의 호실적에 힘입어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도시 유전이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비상장 기업이다. 기업이다. 이게 사실 아쉬워요. 진짜 도시유전이 상장면 바로 얘 갖다 때려버리면 되는데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GX 칼텍스가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GX 칼텍스 같은 경우도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이슈받는다? GS가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GX 칼텍스 같은 데도 차트 GX 같은 데도 차트가 충분히 지금 바닥이라 생각해요. 얘네 이제 다시 이슈 타고 쭉쭉쭉 가면은 여기서 쫙 지금 보면은 추세도 완전히 이제 돌파 나오죠. 조만간 이거 돌파 때려버리면 GS 같은 경우도 우량주는 한 번 추세 바꾸면 진짜 크게 성장합니다. GS 같은 경우도 크게 가지 않을까. 사실은 근데 아쉬운 게 얘는 엄청난 우량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를 안 좋아하는 분들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엄청난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GS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뭐예요? 올 1월부터 6월까지 거의 99억 약 100억에 달하는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로서 GS를 눈여겨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내가 우량주 싫어요 하신 분들은 어차피 얘네가 뭐 이슈되면 석유 만드는 열분에는 다 이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창이라든지 세린 BMG라든지 이런 것 또한 눈여겨보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사실 도시유전이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엮자면 GS라는 거지, 이렇게 억지로까지 엮어가지고 뭐 GS를 사라 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시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종목은 늘 말하다시피 뭡니까? 천천히 꾸준하게 가는 그런 종목들이 시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세린 BMG가 오늘 상한가 왔는데 제가 뭐라 했어요? 자, 진이강태공 어플을 구글 플레이에 진이강태공 검색하시면 제가 매일 이렇게 단기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6월 1일에 보면은 뭐예요? 분명히 제가 세린 BMG 올려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뭐 쭉쭉쭉쭉 하면서 매수가랑 목표가까지 다 올려드렸습니다. 세린 BMG 그럼 6월 1일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셨다고 하시면은, 자, 6월 2일에 여기서 바로 시가에 샀었으면 지금 오늘장에 몇 퍼센트 수익이다? 한 33% 정도까지 수익을 챙기지 않았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차익을 원한다 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어에 진이강택을 검색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형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